엄마, 내일 부산역으로 마중 나갈게요. 유진이도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엄마가 오시면 우리 가족이 완전해질 것 같아요. 성호야, 엄마가 가서 폐가 되지는 않을까? 무슨 소리세요? 엄마, 가족인데 무슨 폐요? 엄마가 계시면 저희가 든든하죠. 어머님, 유진아, 많이 힘들었지? 어머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좀 작긴 하지만 엄마만의 방도 준비해놨어요.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요. 어머님,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이었는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도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못 도와드리고. 괜찮다. 유진아,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푹 쉬어라.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덕분에 유진이가 편히 쉴 수 있어요. 어머님, 제가 뭘로 이 은혜를 갚을까요? 정말 천사 같으세요. 응. 시어머니 모셔와서 완전 편해졌어. 집안일에서 해방됐다니까? 이제 나는 공주님이야, 공주님. 진짜. 부럽다. 내가 시어머니 불러오자고 했거든. 애 봐줄 사람 없으면 내가 일을 못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유모 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지. 시어머니한테는 월급 줄 필요도 없고. 어머님, 저는 너무 예민해져서 아기 울음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초보 엄마라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 유진아. 엄마가 할 테니까 푹 쉬어라. 어머님, 제가 직장에 복귀해야 해서요. 시우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시우 좀 봐주세요. 저는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유진아, 시우는 엄마가 필요한 나이 아니니? 가끔은 같이 놀아줘야. 어머님, 제가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주말에라도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우는 어머님을 더 좋아하잖아요. 시어머니? 완전 개꿀이지. 아이 봐주고, 집안일 다 해주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솔직히 애 낳은 게 맞나 싶을 정도야. 하하하. 그리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시니까 일석이조야. 청소, 빨래, 요리까지 나는 정말 편해졌어. 애 엄마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줄 몰랐다니까.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시우 어린이집비도 올랐고,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도 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구나. 생활비를 좀 아껴보지.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절약하고 있는데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돌려드릴게요. 어머님, 시우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일러도 고장나서. 유진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그런 비싼 걸 사도 되겠니? 아, 이건 회사에서 필요한 거예요. 고객 미팅도 있고 외부 행사도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명호가, 요즘 목소리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혹시 힘든 일 있어?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명호가, 나한테는 솔직히 말해봐. 뭔가 힘든 일 있지? 명호가, 그건 아니야. 내가 온종일 일하고 돈까지 내는 게 말이 되냐? 그 사람들이 너를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배려해야지. 명호가, 내가 보기엔 그 며느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 같아. 너를 무료 가정부로 쓰려고 말이야. 내 돈이 줄줄 새고 있어. 그건 내 노후를 위한 돈이야. 그 사람들은 너를 어머니로 보고 있지 않아. 지금 이런 식으로 쓰면 나중에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명호가 내가 성우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얼마나 끔찬히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말은 안 할게. 그래도 내 옆엔 항상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 언제라도 통영으로 내려오면 내가 무조건 도와줄게. 돈 없으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지 뭐.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잘 생각해. 어머니, 오늘 반찬이 너무 짜네요. 어제도 그렇고 요즘 음식이 계속 이상해요. 미안해, 유진아. 내일은 더 신경 써서 할게. 그리고 청소도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구석구석 먼지가 많아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 와요. 차 좀 끓여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세요. 와, 유진아. 시어머니가 정말 순하시네. 우리도 이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다. 그러게 말이야. 완전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저희 어머니는 정말 능력이 좋으세요. 집안일에서 육아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니까 저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엄마, 유진이가 좀 예민해졌다고 하는데 더 신경 써주세요. 직장 생활하는 여자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성호야, 엄마도 힘들어. 나이가 있는데, 엄마, 우리가 모셔온 거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여보, 우리 엄마가 요즘 좀 까다로워진 것 같아. 뭔가 불만이 많아.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는 좋으셨는데 요즘은 뭔가 신경질적이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좀 더 이해해 주자. 유진아, 오늘은 좀 아파서 설거지를 못할 것 같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아, 그럼 일회용 접시 쓸까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그럼 약 드시고 푹 쉬세요. 어머니, 그럼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하죠? 생활비도 빠듯한데. 환자분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특히 손목 사용을 최대한 줄이시고 혈압 관리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엄마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회사에서 빠지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달 카드 값도 많이 나와서. 명호가, 너 완전히 망가졌구나. 이게 7년 전 그 명호 맞아? 명호가, 이제 그만해. 더 이상은 안 돼. 내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있어. 그래도 시우는 핑계야. 시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시우 엄마 아빠가 있잖아. 명호가, 너 지금 돈 얼마나 남았어? 절반 정도. 이 속도면 2년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명호가,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세요. 뭔가 불만이 많으신 것 같고. 유진아, 내가 언제 불만을. 표정으로 다 나와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도 좀 어색해졌어요. 자꾸 저한테만 잔소리 하시니까 성우 오빠도 힘들어해요. 앞으로는 좀 더 조용히 지내주세요. 이 집의 평화를 위해서라도요. 명호가, 결정할 때가 왔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수경아, 하지만은 무슨,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진짜로.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78세, 83세. 그때까지 저 사람들의 하녀로 살 거야? 명호가, 나랑 같이 통영으로 내려가자. 지금 당장. 바다도 보고 텃밭도 가꾸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하지만 시우는 핑계야. 시우는 잘 클 거야. 부모가 있는데 할머니 없다고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여보, 어떻게 생각해? 아들이 모시고 싶다는데 손자도 봐 달라고 하고. 명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나는 어디 있든 널 지켜볼 테니까. 성호야, 엄마가 갈게. 정말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명호가, 아들이 효자네.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 복 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틀려서. 괜찮다. 유진아,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가족이잖아. 당연한 일이지. 어머님,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밤에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 잠을 못 자겠어요. 어머님, 제가 일하는 동안 시우 좀 부탁드려요.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어머님 시우 좀 부탁드릴게요. 저녁까지는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 갔다 와. 할머니랑 뭐 했어?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시우 잘 잤나요? 응. 9시쯤 재웠다. 다행이네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다 해줘. 밤에 깨서 분유 타는 것부터 기저귀 가는 것까지 전부. 난 그냥 출근했다가 와서 애 얼굴만 보면 돼. 솔직히 말하면 유모 도우미 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지. 유모 도우미보다 경제적이라고 월급 줄 필요도 없다고. 직접 배로 낳아 키운 아들은 자신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남인 친구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다니. 내 돈이 줄줄 새고 있어. 내 노후를 위한 돈이야.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 과연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일까? 어머니, 도시락은요? 오늘은 밖에서 사 먹어라. 어머님, 그럼 오늘 도시락은 안 싸도 될 것 같아요. 성우 오빠가 밖에서 사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괜찮다, 시우야. 할머니 괜찮아. 엄마 많이 아프세요? 그럼 내일 병원 가 보시죠. 수경아, 나 병원 다녀왔어. 어머, 명호가. 어디 아파? 심한 거야? 손목이랑 어깨 아픈 거는 괜찮은데. 수경아, 나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명호가,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돼. 명호가, 이제 그만 돌아와라. 어머니, 저녁 준비 다 됐나요? 응, 다 됐어. 어머니, 이게 뭐예요? 반찬이 겨우 이것뿐이에요. 유진아, 뭔 소리야? 충분하잖니. 충분해요. 매일 똑같은 음식만 주구장창. 다른 집들은 안 그런데 우리 집만 왜 이래요? 그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해줄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 할머니, 배고파. 밥 먹자. 그래, 시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김치도 너무 짜고 된장찌개도 맛이 이상해요. 미안해. 손목이 아파서 힘이 안 들어가네. 어머니, 뭐 하세요? 그릇이 다 깨졌잖아요. 어머니, 정말 이제 좀 그만하세요. 유진아, 그게 무슨, 아프면 아픈 대로,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한 푼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이 집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돈 한 푼도 없는 주제에 시부모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여태까지 그럼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들 조용히 일만 잘하는데 유독 어머니만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니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대드리고 이제 정말 한계예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하시는 일들, 파출부 아주머니 써도 월급 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월급은 커녕 오히려 돈만 축 내시잖아요. 엄마, 왜 할머니한테 소리 질러? 할머니 아파. 그래. 이제 똑똑히 알겠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어쩐 살면서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진짜로? 진짜로 여태 그런 존재로 날 생각했었던 거야? 수경아, 나 이제 통영으로 내려갈 거야. 명호가, 정말? 잘 결정했어.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그냥 내려와. 내려와서 나랑 편하게 지내자. 명호가 정말 잘 결정했어. 나도 그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수경아, 그때 말한 집 아직 있어? 당연하지. 언제든 준비해 놓을게. 그리고 명호가 이번엔 정말 돌아오는 거야. 약속해. 사랑하는 시우에게 할머니가 너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다. 할머니는 이제 통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시우야, 그동안 이 할머니를 사랑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해주던 내 목소리가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 할머니가 없어도 시우는 씩씩하게 잘 자라다오. 가끔 할머니 생각나면 하늘을 보렴. 할머니도 시우 생각하며 살 거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소중한 손자야. 할머니가,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 결정한 일이야.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당황스럽잖아요. 어머님이 통영 가셔도 좋을 게 있겠어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는데, 엄마, 서운한 게 있으면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시려고 해요? 우리가 가족인데 대화로 풀 수 있잖아요. 할머니, 진짜 가는 거야? 시우도 같이 갈래. 시우야, 할머니가 편지 써놨단다. 잘 읽어보고 할머니 생각날 때마다 하늘 보렴. 할미 영원히 가는 거 아니니까. 할머니 가지 마. 시우가 착하게 할게. 어머님, 정말 안 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돈 한 푼 없으면서 시부모 대접받으려 한다고 했지? 파출부 아주머니 써도 된다고 했지? 돈만 축낸다고 했지?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7년 동안 뭐 했니? 어머님,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유진아, 화났을 때 나오는 말이 진심이야. 7년 동안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서로를 이렇게 대하나? 내가 여기서 7년 동안 뭘 했는지 너희는 알기나 하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을 위해 살았어. 시우를 내 새끼처럼 키우고 너희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게 다 공짜였나? 그리고 내 노후 자금까지 갖다 바쳤잖아. 월 60만 원씩. 그게 얼마인지 계산해봤어? 이제 너희는 나에게 완전히 남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는 절대 연락할 생각하지 말 거라. 너희나 실컷 편하게 지내고 이제 각자 알아서 살자.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안녕. 명호가, 수경아, 이제 정말 자유야. 명호가, 정말 잘 왔어. 명호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 남은 인생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아, 이런 게 자유구나. 저녁은 어떻게 하지? 할머니 밥 먹고 싶어. 할머니는 언제 와? 여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다시 모셔와야 해. 어머님이 화가 많이 나셨을 거야. 그래도 시우를 보시면, 응, 기회는 있을 거야.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뭐 하러 왔어?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유진아, 내가 한 말 틀린 건 아니잖니. 나는 정말 돈 없는 늙은이고 너희에게는 짐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살자.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머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럼 이제 배워야지. 내가 69세에 새로 배우고 있듯이 너희도 배우면 돼. 볼일 다 했으면
이제 빨리 가세요. 명옥이가 이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고요. 그럼 시우라도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돼. 시우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깔끔하게 정리하자. 명호가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졌어. 69세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할머니 밥이 먹고 싶어. 할머니는 언제 와? 이제 명옥에 남은 인생은 오직 명옥의 이름으로만 쓰여질 것이다. 혜수는 새벽 5시 30분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몸으로는 결코 가벼운 일상이 아니었지만 그는 묵묵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6년 전 서울로 올라온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루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들 민재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아끼려면 외식보다는 도시락이 최고라며 민재는 매일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정작 민재는 집에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마친 뒤에는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민재의 와이셔츠, 해리의 블라우스, 하운의 교복과 체육복까지 4인 가족의 빨래는 매일같이 산더미였습니다. 현미와 찹쌀을 7대3 비율로 섞어 지은 밥. 이것 역시 6년간 변하지 않은 비율이었습니다. 6시 30분이 되면 집안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며느리 해리였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해졌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혜수는 이 말에서 묘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해리는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해리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혜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 종일 앞치마를 두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온아, 일어나야지. 유치원생이 된 하온은 여전히 잠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5분만 더. 그러면 학교 늦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얼른 일어나자. 하온은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스르륵 눈을 떴습니다. 혜순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손자의 잠든 얼굴을 깨우는 일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탁은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혜수는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하온의 이 한마디에 혜순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6년간 이 집에서 들은 말 중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민재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해리는 시계를 보며 서둘렀습니다. 어머니, 하온이 유치원 데려다 주시죠? 그래, 걱정 마라. 하온이 다니는 유치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중간에 큰 차도가 있고 위험한 골목길이 몇 군데 있어서 혜순이 항상 등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유치원생인 하온에게는 아직 혼자 다니기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뒤 혜순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 장보기, 끝없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혜순은 걸레질을 하며 문득 군산에서의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조그만 집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버겁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혜순만의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과 군산집 사진, 그리고 오래된 바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곳에 앉아 바늘질을 할 때만 혜수는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자신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저녁 준비였습니다. 민재는 회사에서 지쳐 돌아왔고 해리는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온만이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가족 사진 그리기 숙제했는데
내가 할머니를 제일 잘 그렸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혜수는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원했던 삶일까? 밤 10시가 넘어서야 혜순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모든 가족이 잠든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혜순은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6년간 이어진 이 일상 속에서 혜순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혜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어 있던 진실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6년 전 군산의 작은 집에서 울려 퍼진 전화벨 소리는 박혜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남편 김상철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혜순은 혼자서 저녁밥을 차려놓고 남편이 앉았던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들 민재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한 지 3년 된 민재는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혜수는 수화기를 들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부를 묻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많이 외롭죠? 민재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함께했던 남편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밤이면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그리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엄마를 모시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멀리 있어서 효도다운 효도를 못했는데 이제 가까이서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해리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뭔가 결심에 찬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자신이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민재의 이 말에 혜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던 자신을 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고 있었다니 혜순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엄마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희 셋이랑 엄마랑 행복하게 잘 지내봐요. 민재의 말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것처럼 들렸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머니를 걱정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혜순 또한 아들은 물론이고 조금 있으면 태어날 손주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혜순은 며느리 혜리가 결혼할 때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군산까지 내려와 정중한 인사를 드리고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진심 어린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혜순의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혜순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못된 것 같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엄마가 혼자 계신 게 걱정돼서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순은 망설였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온 군산을 떠난다는 것, 친구들과 이웃들을 두고 서울로 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면, 혜순은 하룻밤을 꼬박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이 가득한 집, 35년간 정들었던 봉제 일터, 매주 만나던 친구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서울로 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다음 날 아침 혜순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차를 한 잔 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혜순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의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혜순은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기뻐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준비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혜수는 35년간 모았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옷들, 함께 찍은 사진들, 오래된 그릇들,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아까운 것은 남편과 함께 가꾸던 작은 텃밭이었습니다. 이웃들과 친구들은 혜순의 결정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절친 이정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혜순이 내 아들이 효자네.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너 복이 있다. 혜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혜순은 기차 안에서 떨리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 60대 중반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설렘이 앞섰습니다. 민재와 혜리가 서울역까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혜리는 임신 6개월의 배를 부르며 혜순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때 혜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혜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이합과 제안이 사실은 며느리 혜리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6년간 무급가정부이자 무료 육아도우미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